전원주택공사에 첫 삽을 뜨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하동전원주택공사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 곽 소장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곽 소장입니다. 오늘은 안전모 대신에 하이모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생일 선물로 해준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네요. 땀도 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신축년을 시작하는 설날입니다. 설날을 하루 앞두고 경남 하동을 내려왔습니다. 여기 대지는 불과 하루 전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녹차밭이었습니다. 이따 사갖고 들어오신 거죠? 예. 한 여긴 땅이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준비해 놓을 때가 벌써 6년 됐습니다. 6년 됐을 때 25만 원씩 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값은 절대 안 올라요. 글쎄요. 땅값이 오르면 오르지. 그건 포기해야죠. 예. 10월 4일 시작하는 작업을 위해서 10월 시작하자마자 하동에서 미리 수배해 놓은 공육 포크레인이 녹차밭을 아주 작살내고 있습니다. 주로 궤도가 장착된 공투보다 비록 박히지만은 공육을 선택한 이유는 작업량과 작업 범위가 월등하기 때문에 일대는 비록 10만원 비싸지만은 여기 대지 정도의 작업 공간이라면 작업 범위도 작업량도 2배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량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경계 말뚝입니다. 왼쪽은 이번에 분할 청량하면서 박아준 말뚝이고 오른쪽은 이번 청량 전 청량에서 박은 말뚝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리가 한 뼘 20cm 정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우측편이 우리 땅이라 정말로 진짜로 다행이네요. 사실은 면적 확보를 우선으로 분할 청량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청량 포인트는 아마도 줄어들었겠죠. 사면을 절토하면서 흙 속에 묻혀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말뚝인데 언뜻 봐도 우측의 새 말뚝보다는 중간 나무 부분이 약간 썩어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아마도 저 말뚝을 지적공사 직원이 발견했더라면 우측 말뚝을 청량 포인트로 표시했을 듯 합니다. 청량기계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위성을 수도 없이 띄워도 저런 정도의 청량이라면 누가 지적공사의 공신력을 신뢰할까요? 참고로 분할 청량은 땅 파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고 하동은 착공 한 달 전인 9월 7일 분할 청량을 했습니다. 녹차나무, 매실, 감, 밤나무 등 벌목된 잡목들은 휴경지 쪽으로 모아두면서 첫날 하루 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득이 성토나 절토된 부분의 청량 포인트는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향과 치수를 사진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사지의 대지 조성은 성토보다는 절토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토 없이도 내려다보는 조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집 지붕 너머로 보이는 뒷집의 조망까지 방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절토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현관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의 진입은 유리해지겠죠. 전원주택에서는 필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의 기초가 들어설 자리에는 레벨기로 레벨을 찍어가면서 절토를 했는데
주택이 들었을 위치까지는 지표면보다는 훨씬 깊게 절토가 되었음을 이웃의 녹차밭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마당이 들었을 자리는 성토와 다짐을 하고 공사하는 2~3개월 동안 비를 맞으면서 자연적인 침하가 이루어진 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당의 성토는 붕괴나 도로 쪽으로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토 중에 나온 자연석들을 경계선을 따라 조경석 쌓듯이 배치를 하고 레미콘을 부어서 보강을 하고 그 위에는 다시 물 빠짐을 원활하기 위해서 혼합석을 덮습니다. 혼합석은 25톤 덤프의 현장 진입이 곤란해서 15톤 덤프로 오전에 3대, 오후에 2대를 반입했습니다. 참고로 측면적으로 바퀴가 3개 보이면 15톤 덤프, 4개가 보이면 25톤 덤프입니다. 오전에 받은 혼합석 세대는 진입로와 입구 주차장의 다짐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연석의 뒤체험석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후에 받은 혼합석 2대는 기초 하부의 잡석 다짐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오전에 진입로에 잡석을 깔지 않았으면 저 덤프는 주택이 배치될 저 위치까지의 진입이 곤란했을 듯 합니다. 잡석 깔기는 바퀴가 있는 06 포크레인의 경우 레벨기로 레벨을 확인하면서 바가지로 나라시를 합니다. 06 포크레인이 주택 부분 잡석 깔기를 하는 동안 공사 기간 중 중장비 주차장으로 쓸 입구에는 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06 포크레인의 경우 그레이딩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짐과 그레이딩을 위해서 1톤 미카사 진동 롤러를 사용했습니다. 다짐의 경우 궤도 달린 봉투, 포크레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컴팩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하동 전원주택은 진동 롤러를 가로와 세로를 전반적으로 교차해서 그레이딩을 했습니다. 진동 롤러가 주택 기초 부분을 그레이딩하는 동안 06 포크레인은 마당 부분에 성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의 경사 부분도 저렇게 그레이딩을 하고 입구 주차장까지 그레이딩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했고 저 주차장은 준공 후에도 손님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이틀 동안의 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배면의 45도 경사면은 옹벽이나 석축, 보강토를 하지 않고 야자 매트를 깔아서 잡초를 억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둘 생각입니다. 대지의 활용도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옹벽이든 석축이든 아니면 보강토이든 어차피 우리 대지 내에 설치를 해야 하고 그 설치를 위해서 구조물의 뒤편을 최소 1m 이상은 파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성토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활용보다 구조적인 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06 포크레인으로도 미동도 없을 정도의 안반이라면 굳이 덜어내고 흙이나 자갈로 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근에 지장도 없지만은 혹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인위적인 조성보다도 더 큰 진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로티까지 경사로도 원활하게 마무리되었고 마지막으로 승용차로 별 무리 없이 필로티까지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는지 최종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도 비가 오면 질퍽해지면서 아마도 미끄러울 듯 합니다. 마지막에는 미끄럽지 않을 정도의 포장은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제 이틀 뒤인 21년 10월 7일 다시 들어와서 기초 타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봐도 뿌듯하네요. 이럴 때 정말로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높기도 하고 네. 앞에가 확 트였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뭐 집이 들었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지대가 높은 셈 치고는 좀 안정된 그런 동네네. 전문가가 보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네. 걱정되죠. 아닙니다. 이 땅 진짜 좋은데. 저는 이제 이 현장에 오면은 장비라든가 이런 덤프가 진입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예,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굉장히 좋네요. 예, 예. 전기하고 뭐 수도는 마을 수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을 수도 굉장히, 쓰시죠. 예. 예. 전기도 뭐 이거 예, 다 예. 들어가 있으니까 뭐 별거 없고. 여기서 보면 별로 경사가 없는데요. 예. 저 위에서 보면 경사가 좀 있대요. 이런 땅에서 그거 없다고 말하면 그거 욕심이지. 안 그렇습니까? 위에 거는 전기고 밑에 거 이거는 이제 저 유선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얘기하면은 최소한 이거는 지금 이래가 장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네. 예, 그거는 이제 그쪽 얘기하면 돼요. 우리 땅 위로 지나가는데 아, 그 옮겨달라고 얘기하시면 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요 지역에 한전하고 그 다음에 KT에 전화하셔가지고 네. 옮겨달라. 음. 요구 할 수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저 전봇대까지도요? 예, 전부터까지도 해요. 아, 우리 땅이 지나가잖아요. 명백하게 이게 사유재산권 침범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과거에- 시간도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과거에- 얘기해가지고 안 되면은 민원장 접수해가지고 뭐 건물 짓고 하려고 그러는데 음. 우리 땅이 지금 돌아가지고 장비 진입하기도 어렵다. 뭐 혹시나 장비 지나가다가 끊기면 음. 너가 책임질래. 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일단 민원 접수를 해야 되겠네요. 예. 한전에.